안나님 채널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요? 예전에 제가 미스터 초밥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초밥 썰으라고. 아니, 초밥을 이렇게 탁 이렇게 자 식사합시다. 밥 먹자. 꼰대이가 하는 컨셉이잖아 그거. 아 근데 갑자기 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됐는지. 오늘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면은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용품 리뷰, 막 기저귀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보고 그쵸. 육아용품계의 이섭이 돼보겠다 이런 느낌 당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해봤는데 생각보다 육아용품 리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영상으로 하기가. 육아용품은 사실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거 비해서 리뷰할 거리가 없다. 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육아에 관련된 토크를 하는 형태로 채널을 바꿨는데 다행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조금 이제 또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또 재도약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예. 드세요. 얘기해도 될까요? 조용히 좀 하네. 나는 제 도약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테이블에 앉아서 선생님들 오시면 그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고 또 한 수 배워가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았지만 삶이 묻어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런 피드백이 있었죠.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이 안나님 진행이 너무 딱딱해서 그래도? 90년대 토크쇼 같다. 진짜? 네.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네. 90년대 토크를 좀 벗어나서 2020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막 유재석님처럼 뭐 되게 잘하고 싶지만 나는 낯가림이 좀 사실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선생님들 오시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묻어나오는 그런 인터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유재석님처럼 되고 싶다. 바라지도 않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식사를 한번 하면서 또 얘기를 이거 나눠볼까요? 무슨 메뉴예요? 본인이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먹을 거예요? 이거 먹는 게 낫지 않겠어? 사실 저희는 집에서 밥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해먹지 않아요. 주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역할이 안나님이 회사를 운영하시고 제가 또 집에서 소연이 소민이를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 흔치 않은 전업 남편인데 요즘에는 흔하지. 끝난가요? 응. 저는 이런 얘기 갑자기 뜬금없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업 남편으로서의 고충이 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생각보다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들을 배척해 사회가. 엄마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이들 세계가. 아이들 하원을 하러 학교를 하러 가도 이미 커뮤니티는 엄마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빠는 거기 끼어들기 힘들어요. 그치. 엄마들이 딱 모여서 이렇게 막 뭐 누구 엄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저 유키인데요. 저도 이제 소윤이 데리러 왔는데 저도 좀 껴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세요?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깜짝이야. 네, 그런 그 좀 사회적 배척점이 있다 보니까 힘들다. 배척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색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연이도 가끔 뭐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되면 나도 이제 월차를 쓰고 가긴 가는데 거기에 아빠가 낀다고 생각하니 되게 이상하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친해지고 엄마들도 친해지는 건데 아빠가 끼기에는 좀 그렇지. 근데 코로나 시국 이후로부터는 방과 후에 이제 가끔 소연이 데리러 학교 앞에 가면은 아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차라리 아빠 무리를 만드는 게 어때? 근데 저번에 우리 소민이 놀이터 모임 때 한번 봤잖아요. 아빠들은 만나도 서로 핸드폰을 봐요. 그게 문제지. 대화를 안 해. 남자들은 남자를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엄마들 모여도 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친하진 않아. 편하진 않아. 이제 우리 아이도 그쪽 아이랑 이제 친해지길 바라고 뭔가 이런 네트워킹이 쌓이길 바라는 입장으로 모이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엄마들끼리 친해지기도 하는데 엄마들 얘기로는 친구의 엄마를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친구끼리는 안 친한데 엄마끼리는 친해서 얘네 두 아이가 기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울려야 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그 관계나 그룹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엄마들이 빠질 수가 없다 보니까 원치 않는 멤버들이 엮인다. 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뭐 다 그러진 않지만 정말 일부 몇 분들이 여기다 뿌려 먹을래? 싫어! 님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누구야 안녕 이렇게 만났어. 그럼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보통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쌩 가. 그게 몇 번이 있었어. 근데 나는 꾸준히 인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하다. 주관이 있어서 그렇게 끊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이 어색하지 않을까? 그분들도 엄마가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몇 년째 안 만나? 어쨌든 아이가 출가하기 전까지 뭐 이제 다 크기 전까지는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죠.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 안나님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부모님들 특히.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막연하게 그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세상에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정말로 예전에는 MBTI 정도? 세상에는 크게 그룹을 지어보면 16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이 있었다면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보고 만나봤을 때는 160이야 160. 16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근데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니까 어때요? 불편해요. 조금 더 후루룩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먹는 게 건강에는 좋아요. 좀 천천히 먹게 되잖아.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식사 시간이 2시간이래. 그 프랑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프랑스 사람들 하면은 편견이 게으르고 밥도 오래 먹고 놀기도 오래 놀고 일은 적게.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생산물을 뽑아낼 수 있다면은 너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전투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한때 프랑스 육아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왜요? 그러니까 프랑스 육아가 굉장히 엄격해요. 걔네들 시스템이 되게 웃긴데 옛날에는 집에서 키우지 않았어요. 타가소에서 아기를 맡기고 본인은 되게 우아하게 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즐긴다? 왜냐면 내 삶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죠. 애정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프랑스가 이제 제대로 육아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프랑스 육아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뭐 이런 식사 매너나 밖에 나가서 그 활동 같은 거나 이런 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자,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어허 케빈 sit 이렇게? 되게 그거보다 더 무섭게 이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뭐 놀이터든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프랑스 얘기까지 돌아서 했는데 결국 우리가 다양한 육아 형태를 고민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채널에서 정말 꼭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뭘까요? 나도 이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때 자기 삶의 얘기를 많이 할 때는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목욕탕에 가서 서로 등 밀어주면서 친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속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집중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경청하고 이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죠. 조심스럽게 되지. 근데 이제 뭐 가볍게 지금처럼 뭐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음식 맛이 어떤지 느끼면서 그러면 느껴져요? 지금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있어서. 난 너무 맛있는데? 그래요? 각 분야의 전문가나 그 신조가 있는 분들을 모셔오긴 하지만 그들과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딱딱한 어떤 정보를 캐낸다라는 접근보다 어쨌든 각 분야에서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을 불러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다. 밥 먹으면서. 근데 그분들의 쓸데없는 소리는 우리한테 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지식은 많잖아요. 다른 채널들에도 많고 정리된 책도 많고 많지. 뭐 강의도 많고 안나님이 추구하고 싶으신 그런 재미는 그런 전문가 또는 그 육아를 하는 동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우리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서 시간대만 맞으면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끝하는 때가 많아요. 그 인터뷰 할 때보다 식사할 때도 많은 그런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저번에 그 북한 택사랑 방송 카메라 앞에서보다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고 재밌었잖아요. 맞아. 그 말랑닥터 님도 이제 끝나고 저쪽 회의실에서 같이 간식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 뭐죠? 기억이 안 나요. 기록을 안 하는 사석은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유튜브는 계속 돌려보는데 사석으로 끝나는 거라서. 맞아. 몰입해서 대화를 하면은 특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면 사실 기억은 구체적으로 나진 않더라고요. 그냥 느낌만 기억나. 아 충격적이다. 와 대박. 뭐 이런 것만. 아 그거 기억나요. 뭐? 북한의 가장 국민 과일이 배사과? 아 배사과 먹는 거 기억나. 배사과라 그러면 우리는 배와 사과인 줄 배랑 알았어. 사과가 되게 많구나 생각을 했더니 배사과라는 품종이 따로 있었잖아요. 약간 충격적이었고 비주얼도 좀 충격적이었고. 맞아. 근데 맛있어 보이더라. 다음에 그거 먹방 해볼까? 배사과? 배사과? 게스트 앉혀놓고선 그 옆에서 칼로 과일 깎는 거 껍질 중간에 끊어지면 NG 다시 해야 돼. 무슨 민폐야. 그 모셔놓고. 미스터 초밥왕에 그런 거 있어요. 회를 잘 뜨기 위해서 실력을 연마하는데 사과를 깎아서 껍질이 끝까지 한 번도 안 끊어져야 인정을 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나도 봤어. 안나님 채널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요? 예전에 제가 미스터 초밥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초밥 썰으라고. 초밥을 이렇게 탁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한다고요? 아, 네. 갑자기 배워야 된다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라샤이마세로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미스터 초밥왕이 되게 유행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좋아했던 취미가 한 손에 이렇게 만화책을 들고 이렇게 넘기면서 밥을 먹으면 왠지 만화에 나오는 그 음식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간장 계란밥을 먹어도 도미초밥 맛 같은 그런 느낌의 갑자기 시어머니가 의문의 일패를 하셨네요. 저희 어머니 음식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이제 뭘 했으면 좋겠다고. 네? 미스터 초밥왕에서 얘기가 끊겼어.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나만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미타임. 그런 것처럼 그 안나님 채널이 집에서 이제 전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면서 좀 외로워하거나 힘듦이 있는 엄마들에게 집에서 혼자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놓고서 외롭잖아요. 혼자서 눈물을 젖은 맞아, 식은 맞아. 밥을 눈물 젖은 걸 먹으면서 라디오가 되게 좋은 친구고 미스터 초밥왕 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디오 같은 채널 그냥 이렇게 채널 틀어놓고서 말랑닥터님이 나온 콘텐츠인데 둘이서 뭘 먹는 거지 이거? 빵이네? 어디 빵이지? 혹시 S? 됐어? 아, 조심해야 돼. 네. 빵을 갑자기 먹고 있네? 재밌어 보이네? 그러면서 이제 혼자 밥 먹는 것 같은 외로움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채널이 되시면 좋겠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엄마나 아빠가 많고 육아 중이신 분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없을 때 우리 채널을 보게 될 테니까. 예상은 했습니다만 음, 우리 PD님이 그 통계를 한번 알려준 적이 있어요. 우리 컨텐츠 주 시청 시간대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만 또 당연하지. 시청 그거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아이들 없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 재우고 난 밤늦게 심야 원래 심야 때 이렇게 뭐 먹는 거 보면 재밌잖아. 밤에 먹는 거 보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제가 음, 과자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과자 먹잖아. 그래서 자꾸 살이 찌는 거 아닐까요? 다 먹으면 카메라 끄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근데 앞으로도 음. 인터뷰를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삶의 얘기를 묻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좋다. 수다 떨듯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각은 이렇게 딱 그릇만 딱 이렇게 각을 잡는 걸로. 왜 웃어주는 거야? 이거 웃어주면 안 된다고. 얼음나 빠지잖아. 그리고 저는 제 의견입니다만 각 분야의 너무 전문가분들 말고 사연이 있는 부모님들 나는 집에서 아이만 열심히 키우고 싶었는데 환경 또는 가족 누군가의 그 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나? 저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면 갑자기 눈물이. 우리 집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애 다 키우면 이제 졸업이라고들 막 축하들 하는데 애들 막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때 갑자기 늦둥이를 낳는 부모님들 있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생각이 아니라 본능이었는지 그냥 금슬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등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구독하시는 분들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커뮤니티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화하면서 댓글 남기면서 소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포맷으로 가보기도 하고 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고 속마음 편안한 분위기도 주면은 개성하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애들 라이딩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라이딩할 때 그게 보통 이제 편도 15분 정도 들거든요.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걸어가시든 뭐 자전거를 타고 가시든 딱 도착할 때까지 한 편이 딱 플레이 되는 정도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 그치. 위로와 공감이 되는 채널이 되면 좋겠다.
저부터 좀 위로와 공감을 좀 해주시고 돈으로? 예, 편집하면 재밌겠다. 주머니에 꽂아주세요. 다 드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끝내야겠다. 맞아, 근데 배달 음식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지구한테 미안해. 아 다음부터 촬영하실 때 제가 그러면은 그릇에 싸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보기 좋게. 칠첩반상으로. 그러면 아 도시락이 그 찬압에다가 그렇지. 어, 우리 이거 치우는 거 가위바위보 하자. 뭘 평소대로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네, 뭐 하나 드릴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